서울의 변두리, 성북동의 오래된 주택가에 집 한 채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나무벽은 군데군데 벗겨졌으며 창틀은 녹슬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낡은 목마가 외롭게 놓여 있었다. 집 안에서는 눅눅한 공기와 함께 어딘가 그립고도 무거운 냄새가 풍겨왔다. 그 집 현관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기, 준서 씨, 여기가 정말 준서 씨 집이에요. 응, 맞아, 소희야. 좀 낡긴 했지. 좀 낡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농담이죠?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진정해. 겉보기엔 이래도 안은 따뜻하단 말이야. 따뜻하다니 이 곰팡내 안 느껴져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 폐가 수준이라고요. 소희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짜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눈앞에는 남자친구인 준서가 서서 조금 난처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옷은 수수했고 어딘가 달아빠진 셔츠가 이 집의 분위기와 묘하게 어울렸다. 그때 집안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려왔다. 명숙 씨가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수수하게 묶고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손에 든 낡은 행주를 가볍게 쥔 채 소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서 오너라, 손님. 차라도 한잔하겠니? 명숙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소희는 순간 얼굴을 찌푸리더니 이내 시선을 피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신다고요? 믿을 수가 없네요. 불만이니? 불편한 점도 있긴 하지만 우리에겐 여기가 마음 편한 곳이란다. 마음이 편하다니 농담은 그만하세요. 이불까지 곰팡내가 나잖아요. 소희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큰 숨을 내쉬었다. 준서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다. 명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준서 씨, 나 이런 생활 못해요. 제대로 씻을 곳도 없다니 말도 안 돼. 소희야, 잠깐만.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나한테는 돈이 전부예요. 이런 곳은 참을 수 없다고요. 소희는 가방을 고쳐매고 뒤돌아섰다. 준서가 황급히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조금만 더 생각해주면 안 될까?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빠요. 저 이제 갈 거예요.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당에 세워져 있던 하얀색 아반떼에 올라타 시동을 걸더니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져버렸다. 준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잠시 후 명숙 씨가 천천히 다가왔다. 준서야, 저 아이는 안 되겠다. 우리 며느리감은 아니야. 준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네, 어머니. 이번에도 실패했나 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멀어져가는 차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마당에 서 있었다. 명숙 씨의 눈에는 어딘가 깊은 상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 집에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집 안으로 돌아오자 명숙 씨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집어들었다. 차 향기가 희미하게 방 안에 퍼졌다. 준서는 어머니 곁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잘 고른다고 고르는데 말이에요. 알고 있단다, 준서야. 하지만 돈에 눈이 먼 아이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단다. 그래도 이렇게 허름한 집을 보면 누구라도 놀라겠죠. 놀라는 거야 괜찮지.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줄 아이가 아니면 안 된단다. 명숙 씨의 말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준서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집에서의 생활에 익숙했다. 분명 불편하고 낡았으며 현대적인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는 어딘가 모를 안정감이 있었다. 명숙 씨는 찻잔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의 잡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을 거쳐 키워온 상념이 있었다. 젊은 시절 가난 속에서 가족을 지켜왔던 기억, 남편과 함께 이 집에서 웃었던 나날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홀로 준서를 키워낸 과거. 그런 추억들이 이 낡은 집에 배어 있었다. 어머니,
다음엔 더 제대로 알아볼게요. 준서의 목소리에 명숙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단다. 진정한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란다. 그 말에 준서는 희미하게 웃었다. 어머니의 눈은 먼 곳을 보고 있는 듯했다. 이 집이 그저 낡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명숙 씨는 부엌에서 낡은 냄비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혼잣말을 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르겠지. 가족의 소중함을.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고 그저 어두운 방 안에 울렸다. 집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준서는 자신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다. 다음에 데려올 사람은 어머니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집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며칠 후 준서는 다시 성북동의 낡은 집으로 누군가를 데려왔다. 이번에는 미라라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가볍게 흔들며 집 앞에 섰다. 준서는 조금 긴장한 기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희의 일 이후 아직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남아있는 듯했다. 준서 씨, 여기가 사는 집이구나. 시골집 같고 정겹네요. 미라의 목소리는 밝게 울렸다. 준서는 안도한 듯 웃었다. 응, 맞아. 좀 낡았지만 들어와 봐. 두 사람은 삐걱거리는 현관을 지났다. 집안은 여전히 어두컴컴하고 눅눅한 공기가 감돌았다. 미라는 처음에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기둥과 빛바랜 창호지를 만져보며 작게 웃었다. 왠지 할머니 댁에 온 것 같다. 그리운 느낌이 드네. 그런가? 어머니가 아끼시는 집이라서 그래. 그때 명숙 씨가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미라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서 오너라, 손님. 차라도 한잔하겠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마실게요. 미라는 상냥하게 대답했다. 명숙 씨는 낡은 주전자에 물을 부어 찻잔에 차를 따랐다. 세 사람은 작은 찻상에 둘러앉았다. 미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맛있네요, 이 차. 어머님, 취향이 좋으시네요. 고맙구나. 손님이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네. 대화는 평온하게 이어졌다. 준서는 미라의 밝은 태도에 안심하는 듯했다. 명숙 씨도 조용히 그녀를 관찰하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은 무언가를 가늠하려는 듯 날카로웠다. 잠시 후 미라가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냉장고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준서 씨, 이 냉장고 너무 작지 않아요? 식재료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뭐 어머니랑 둘뿐이라 이걸로 충분해. 근데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것도 놀랐어요. 겨울에는 어떻게요? 미라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만이 섞이기 시작했다. 준서는 웃음으로 얼버무리려 했다. 익숙해지면 괜찮아. 좀 불편하긴 하지만 불편한 수준이 아니죠. 어머님, 이런 집에서도 괜찮으세요? 명숙 씨는 찻잔을 든 채 온화하게 대답했다. 익숙해서 괜찮단다. 우리에겐 여기가 마음 편한 곳이야. 마음이 편하다니. 그래도 결혼하면 좀 더 편한 곳에서 살고 싶잖아요. 준서 씨. 미라의 말에 준서의 얼굴이 순간 흐려졌다. 그는 조금 망설이며 대답했다. 뭐 생각은 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랑 같이 여기서. 네? 결혼해서도 여기서 살 생각이에요? 농담이죠. 미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녀는 찻상에 손을 얹고 준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명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아니, 준서 씨, 우리 결혼하면 아파트 정도는 구해야죠. 안 그래요? 어머님, 모아두신 돈은 좀 있으세요? 우리 집엔 돈이 없단다, 미라야. 하지만 가족이 있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단다. 명숙 씨의 말에 미라는 순간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내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 중요하다니. 하지만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현실을 좀 봐요, 준서 씨. 미라야, 잠깐만. 우리는 이래 봬도 행복하게 살고 있단 말이야. 행복하다니, 이런 곳에서요? 전 못 참아요. 저한텐 무리예요.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손에 들었다. 준서가 황급히 일어섰다. 미라야, 좀 더 이야기하자. 바로 결정할 건 아니잖아? 결정할 게 아니라니요? 준서 씨, 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돈이 없다면 전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명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냐, 그건 안타깝네. 하지만 억지로 권하지는 않으마. 미라는 한숨을 쉬고 현관으로 향했다. 준서가 뒤쫓아가려 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더니 소희처럼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버렸다. 준서는 또다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명숙 씨가 천천히 다가왔다. 준서야, 저 아이도 안 되겠다. 돈 생각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네, 어머니, 저 또 실패했나 봐요. 명숙 씨는 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다, 준서야. 서두르지 마라. 진정한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테니.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돌아왔다. 명숙 씨는 부엌에서 낡은 냄비를 꺼내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준서는 찻상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말이 울려 퍼졌다. 진정한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을 믿는 마음과 또다시 실패한 실망감이 뒤섞였다. 밤이 찾아오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명숙 씨는 자신의 방에서 낡은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의 사진이 있었다. 가난한 생활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명숙 씨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당신도 이렇게 시험했었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은 채 밤의 정적 속으로 녹아들었다. 집 밖에서는 바람이 잡초를 흔들며 작은 소리를 냈다. 준서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며 생각했다. 다음에 데려올 사람은 어머니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집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명숙 씨는 앨범을 덮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랜 세월에 걸쳐 지켜온 가족의 증표였다. 그리고 그 증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이다. 계절이 바뀌어 서울 성북동에는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낡은 집 마당에는 낙엽이 조금씩 쌓여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준서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 집에 데려왔다. 이번에는 다은이라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깨에 닿는 머리를 가볍게 묶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준서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금 긴장한 기색으로 집에 다가갔다. 다은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좀 낡았지만, 와, 정겹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준서 씨. 다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울렸다. 준서는 그 말에 조금 놀라면서도 안심한 듯 웃었다. 그녀의 눈은 집을 둘러보며 어딘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삐걱거리는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여전히 어두컴컴하고 눅눅한 공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다은은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기둥에 손을 대보고 빛바랜 창호지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왠지 어릴 때 살던 집이 생각나. 좋다, 참 좋다. 그때 명숙 씨가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다은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서 오너라, 손님. 차라도 한잔하겠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마실게요. 다은은 상냥하게 대답했다. 명숙 씨는 낡은 주전자에 물을 부었고 세 사람은 찻상에 둘러앉았다. 다은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가늘게 떴다. 맛있네요. 이 차.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고맙구나.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네. 대화는 평온하게 이어졌다. 준서는 다은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명숙 씨도 조용히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지만 그 눈은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다. 잠시 후 다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냉장고를 보고 웃었다. 작네요. 이 냉장고. 그래도 쓰기 편하겠어요. 군더더기 없는 느낌이 좋네요. 준서는 조금 놀라 대답했다. 응, 그래. 어머니랑 둘뿐이라 이걸로 충분해.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을 발견했다. 이전에 두 사람이라면 여기서 얼굴을 찌푸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작게 웃었다. 밖에 있네요. 왠지 시골집 같아서 좋아요. 자연을 느낄 수 있잖아요. 준서는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명숙 씨는 찻상에 앉은 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은은 다시 부엌으로 향해 명숙 씨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저녁 준비라도 괜찮아요. 그러냐? 그럼 손 좀 빌려주면 고맙지.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명숙 씨가 쌀을 씻는 옆에서 다은이 채소를 씻었다. 그녀의 손길은 조금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전해져 왔다. 명숙 씨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내심 조금 놀라고 있었다. 다은아, 요리는 익숙하니? 아니요, 그다지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만드니까 즐겁네요. 다은의 말에 명숙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에는 두 사람의 발소리와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조용히 섞여들었다. 준서는 찻상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에는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이 퍼져나갔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세 사람은 찻상에 둘러앉았다. 소박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김치가 차려졌다. 다은은 된장찌개를 맛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따뜻하네요. 이런 집밥 오랜만이에요. 그러냐, 다행이구나. 천천히 먹으렴. 명숙 씨의 목소리는 온화했다. 준서는 다은의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라면 어머니께 인정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명숙 씨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듯했다. 식사가 끝나고 다은이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며 명숙 씨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님, 준서 씨가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도 괜찮겠냐고 물어봤어요. 전 괜찮아요. 여기엔 따뜻한 게 있으니까요. 따뜻한 것이라니? 네, 가족이요. 전 부모님이 안 계셔서 줄곧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이 참 좋아요. 다은의 말에 명숙 씨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은을 바라보았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네. 하지만 이젠 준서 씨도 있고 어머님도 뵐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 말에 명숙 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시선을 돌리고 그릇을 마저 닦았다. 준서는 그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다은이는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밤이 깊어지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다은은 준서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다. 가을바람이 차가웠고 두 사람은 어깨를 기댔다. 준서 씨, 저 이 집 좋아요. 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응. 다은이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기뻐. 두 사람은 작게 웃었다. 집 창문 너머로 명숙 씨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작은 의심이 남아 있었다. 정말 이 아이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이전의 두 사람처럼 떠나갈까? 명숙 씨는 방으로 돌아와 낡은 앨범을 펼쳤다. 그곳에는 남편과 함께 보낸 나날들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다른 걸까?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정적 속으로 녹아들었다. 집 밖에서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준서는 다은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어머니께 인정받는 날이 올까? 그리고 이 집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명숙 씨는 앨범을 덮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확인해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 이 집이 가진 비밀을 다은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이 다음 시련이 될 것이었다. 가을의 끝자락이 다가오자 성북동의 낡은 집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었다. 마당의 낙엽은 더욱 쌓였고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한층 더 크게 들렸다. 준서와 다은은 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갔다. 다은은 주말마다 찾아와 명숙 씨와 함께 부엌에 서거나 마당 청소를 도왔다. 그녀의 미소는 집의 어두침침함을 조금이나마 밝혀주는 듯했다. 어느 날 다은이 다시 집을 찾았다. 그녀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현관에서 명숙 씨를 맞았다. 준서 씨, 이거 선물이에요. 근처 떡집에서 사왔어요. 고마워.
다은아,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명숙 씨는 찻상에 앉아 낡은 신문을 읽고 있었다. 다은이 종이봉투를 내밀자 그녀는 눈을 들어 미소 지었다. 어머, 다은아, 항상 신경 써주는구나.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기쁜걸요. 명숙 씨는 봉투에서 떡을 꺼내 찻상에 놓았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온화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은은 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맛있네요. 이런 소박한 맛 정말 좋아요. 그러냐, 나도 젊었을 땐 남편이랑 같이 이런 걸 자주 먹었지. 명숙 씨의 말에 다은이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어머님, 준서 씨 아버님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런가,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어서 말이다. 그 사람은 가족을 참 소중히 여기는 남자였지. 명숙 씨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준서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면 어딘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오후, 다은은 명숙 씨와 함께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부엌에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채소를 썰고 냄비를 젓고 있었다. 다은은 조금 서툰 손길로 칼질을 하며 웃었다. 어머님,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괜찮다, 다은아. 마음만 담겨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명숙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은의 손끝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작은 의심이 남아 있었다. 이 아이가 정말 이 집을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 두 사람처럼 불평을 터뜨릴까? 저녁이 준비되고 세 사람은 찻상에 둘러앉았다. 소박한 조림과 밥, 된장찌개가 차려졌다. 다은은 숟가락으로 찌개를 한 입 맛보았다. 따뜻하네요. 이런 집밥,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냐, 다행이구나. 또 와서 같이 먹자꾸나. 명숙 씨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다은을 관찰하고 있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어머니는 아직 다은이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식사가 끝나고 다은이 설거지를 돕고 있을 때 명숙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다은아,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사는 게 정말 괜찮으냐? 네, 어머님. 여기엔 준서 씨도 있고 어머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니? 젊은 아이라면 더 편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할 텐데.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가족이 있는 곳이 제게는 중요하거든요. 다은의 말에 명숙 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말없이 그릇을 닦았지만 속으로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아직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명숙 씨는 자신의 방에서 낡은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인 후 어떤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명숙 씨 아니에요?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어머님 맞죠? 네, 부탁할 게 좀 있어서요. 상대는 민준의 어머니로 명숙 씨의 오랜 친구였다. 그녀는 서울에서도 유명한 자산가였고 아들 민준은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였다. 명숙 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실은 우리 아들이 데려온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진짜인지 시험해보고 싶어서요. 시험이라니 또 당신다운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어쩔 셈이에요? 민준이를 좀 만나게 해줬으면 해요. 돈맛을 보여줘서 마음을 흔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친구가 작게 웃었다. 재미있네요. 명숙 씨. 하지만 민준이가 그 부탁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부탁해줘요. 저는 꼭 확인해야겠어요. 친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알았어요. 얘기는 해볼게요. 그런데 명숙 씨, 당신 너무 엄한 거 아니에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엄해도 괜찮아요. 명숙 씨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다은이 정말 이 집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돈에 눈이 머는 아이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시련이 필요했다. 다음 날 다은은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며 손님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검은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다. 가게 안이 순간 술렁였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음료 드릴까요? 다은이 밝게 말을 걸었다. 민준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카운터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이 가게 조용하고 좋네요. 커피 한 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은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그녀의 움직임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서울 시내 한복판이라면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텐데요. 그럴까요? 전 여기가 좋아요. 손님들도 친절하시고 마음도 편안하거든요. 민준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웃었다. 그런가요? 그래도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다은은 고개를 살짝 갸웃했지만 미소로 답했다. 넓은 세상이라. 그래도 저에겐 지금 이 자리가 소중해요. 민준의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졌다. 그는 이 아이를 시험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성북동의 겨울이 다가오면서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다은이 일하는 카페에는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돌았고 창밖으로는 낙엽이 쓸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카운터에서 컵을 닦으며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곳에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지난번보다 조금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손에는 고급 브랜드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다은 씨. 또 만나러 왔어요. 민준 씨,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다은은 변함없는 미소로 응했다. 민준은 카운터로 다가와 쇼핑백을 살며시 내려놓았다. 네, 마실게요. 하지만 그 전에 이걸 주고 싶어서요. 네? 이게 뭐예요? 다은이 조금 놀란 얼굴로 쇼핑백을 보았다. 민준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제 작은 보답으로 사왔어요. 다은 씨 커피가 맛있어서요. 받아주면 기쁠 것 같네요. 쇼핑백 안에는 고급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다은은 그것을 손에 들고 조금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 씨,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건 받을 수 없어요. 비싼 건 신경 쓰지 말아요.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울렸다. 하지만 다은은 스카프를 다시 쇼핑백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받을 이유가 없어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준은 조금 놀란 듯 눈을 가늘게 떴지만 이내 미소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럼 오늘은 그냥 가져갈게요. 하지만 언젠가 후회할지도 몰라요. 네, 후회 안 할 거예요. 민준 씨, 커피 내려드릴게요. 다은은 그렇게 말하며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그녀의 움직임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아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명숙 씨의 부탁을 완수하려면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겠다고. 그날 저녁, 민준은 다시 카페를 찾았다. 이번에는 그가 다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다은 씨, 오늘 일 끝나고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네? 저하고요? 네, 괜찮아요. 어제 커피 쏟아서 옷 더러워진 거 미안해서요. 제가 살 테니 부담 없이 와요. 다은은 조금 망설였지만 민준의 미소에 밀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염치 없지만 그럴게요. 고마워요, 민준 씨. 일이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민준이 데려간 곳은 서울의 중심부,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실내에는 조용한 피아노 소리가 흘렀고 테이블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다. 다은은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다. 민준 씨, 여기 정말 대단하네요. 저 이런 곳 처음 와봐요. 그런가요? 가끔은 이런 곳도 좋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민준은 와인잔을 들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다은은 테이블에 차려진 요리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스테이크, 트러플 파스타, 신선한 해산물 요리. 모두 그녀의 평소 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이렇게 호화로운 음식은 먹어본 적 없어요. 근데 조금 마음이 불편하네요. 불편하다고요? 하지만 이런 생활도 나쁘지 않잖아요. 저라면 다은 씨에게 이런 생활을 하게 해줄 수 있어요.
민준의 말에 다은이 고개를 살짝 들었다. 이런 생활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다은 씨, 저 사실 서울의 요지에 집이 있어요. 고급 아파트인데 넓고 쾌적해서 지금 사는 곳보다 훨씬 편할 거예요. 다은은 말없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민준은 말을 이었다. 다은 씨, 당신에겐 더 넓은 세상이 어울려요. 그 허름한 집에서 사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저와 함께 더 즐겁게 살아보지 않겠어요? 그 말에 다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대답했다. 민준 씨,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지금 있는 곳이 소중해요. 소중하다니, 그 낡은 집이요? 왜죠? 거기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준서 씨와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민준의 손이 와인잔을 든 채 멈추었다. 그는 다은을 가만히 응시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저에겐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민준 씨 마음은 고맙지만 전 그 집이 좋아요. 다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민준은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재미있네요. 다은 씨, 당신 정말 특이해요. 특이한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레스토랑 안은 조용한 공기에 휩싸였다. 민준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패배감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은의 굳건함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 무렵 명숙 씨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낡은 방에서 담요를 두른 채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민준이에요. 민준이냐? 어땠니? 민준의 목소리는 조금 지친 듯 들렸다. 다은 씨, 시험해봤어요. 호화로운 생활도 보여주고 선물도 주려고 했고요. 그런데 흔들리지가 않네요. 그 아이, 진짜예요. 진짜라고. 그러냐? 네, 어머님. 그 아이, 준서 씨랑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분할 정도예요. 명숙 씨는 말없이 그 말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다. 그러냐, 고맙다, 민준아, 애썼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어머님, 이제 그만 시험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 아이라면 충분해요. 전화를 끊은 후 명숙 씨는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다은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확신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준서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명숙 씨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어머니, 다은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니 아직 다 알 수는 없지. 하지만 어머니, 다은이는 진짜예요. 저는 믿어요. 명숙 씨는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그러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시험해보자꾸나. 준서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명숙 씨의 결의를 느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은을 향한 마지막 시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겨울의 성북동 낡은 집에 차가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마당의 낙엽은 서리에 뒤덮였고 고요한 공기가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명숙 씨는 부엌에서 물을 끓여 낡은 주전자에 차를 우리고 있었다. 그곳에 다은이 찾아왔다. 그녀는 수수한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서 씨가 오늘 오라고 해서요. 안녕, 다은아. 잘 왔다.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렴. 다은은 찻상에 앉아 명숙 씨가 내민 찻잔을 들었다. 명숙 씨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다은아,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사는 게 정말 괜찮으냐? 네, 어머님. 불편해도 준서 씨가 있고 어머님이 계시니 괜찮아요. 명숙 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찻잔을 든 채 다시 물었다. 하지만 나와 준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다. 결혼해도 돈을 줄 수는 없어. 그래도 괜찮겠니? 다은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로 돌아와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건 이 가족이에요.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행복해요. 그 말에 명숙 씨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다은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방구석에 있는 낡은 장롱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녹슨 열쇠를 꺼내 작은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토지 등기부등본과 집문서, 그리고 금융자산 자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다은아, 이것 좀 보렴. 명숙 씨는 금고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다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사실은 말이다. 내가 억만장자란다. 이 허름한 집은 가짜야. 내가 가진 진짜 재산은 여기 있단다. 다은의 눈이 놀라움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고 말을 잃었다. 명숙 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젊었을 때 가난 속에서 가족을 지켜왔지. 남편과 함께 이 집에서 웃던 날들도 있었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나 혼자 준서를 키웠어. 그때 깨달았지.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다은은 말없이 명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였다. 명숙 씨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이 집에 오는 아이들을 시험해왔던 거다. 돈에 눈이 먼 아이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다은아, 너는 달랐어.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아요. 이 집이 좋고 준서 씨와 어머님이 정말 좋아요. 그 말에 명숙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다은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다은아. 드디어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그때 준서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책상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거 정말이에요? 그래, 준서야. 이제 숨길 필요 없단다. 다은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면 말이다. 준서는 다은을 보고 웃었다. 다은아, 나 믿고 있었어. 네가 어머니께 인정받을 거라고. 준서 씨, 고마워요. 저 정말 기뻐요. 세 사람은 책상에 둘러앉아 조용히 웃었다. 명숙 씨는 금고를 닫고 일어섰다. 그럼 새 집으로 이사할까? 다은이도 함께 말이다. 몇 주 후, 세 사람은 강남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넓은 정원과 현대적인 구조를 갖춘 집이었다. 명숙 씨는 정원에서 다은에게 차오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다은아, 이렇게 천천히 물을 붓는 거란다. 내가 젊었을 때 남편에게 배웠지. 와, 어머님, 멋져요. 저 잘 배울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우렸다. 준서는 그 모습을 텐마루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안도감이 있었다. 새 집은 쾌적하고 넓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행복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새 집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식탁에는 따뜻한 전골과 생선구이, 김치가 차려져 있었다. 명숙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다은아, 준서야, 이제야 마음이 편안하구나.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단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 정말 기뻐요. 어머니, 저도요. 앞으로 쭉 셋이서 함께 살아요. 다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고 작게 웃었다. 네, 준서 씨, 어머님. 저 가족이 생겨서 정말 행복해요. 명숙 씨는 다은의 손을 잡고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찾아 헤맨 진짜 가족이 여기에 모여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다. 겨울 밤하늘에는 별들이 작게 빛나고 있었다. 준서가 다은의 손을 잡았고 명숙 씨가 그 옆에 섰다. 어머니, 다은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준서 씨, 저도요. 둘 다 고맙다. 나는 행복하단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온기로 가득했다. 새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유대가 쌓아 올린 견고한 보금자리였다. 명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앨범을 펼쳤다. 그곳에는 남편과의 사진과 준서의 어릴 적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말한 대로네요. 돈보다 소중한 게 정말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조용히 밤속으로 녹아들었다. 집 밖에서는 별들이 계속 빛나고 있었다.
준서와 다은은 툇마루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의 미소는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듯했다. 그리고 명숙 씨는 마음 깊이 생각했다. 드디어 찾았어. 하고